챕터 1 문장의 구성 유닛 1 팔품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의미나 형태,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문장의 성분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래서 품사는 우리가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런 것들이죠. 반면에 우리는 성분이라고 하면 문장의 구성 요소로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구, 그리고 대표적인 연결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품사와 성분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죠. 그럼 첫 번째 1번과 2번이에요. 우리는 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명사라고 하면 명사예요. 이름 명자를 써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죠. 사람이나 somebody, something, 사물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noun이라고 쓰고요. 문장으로서의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의 동격의 기능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의 동격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명사는 그 예로 뭐 있을까요? 북, 책, 그 다음에 family, 가족, gold, 금, happiness, 행복, Korea, 한국, 대한민국이죠. Korea.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명사 등을 우리는 보통 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명사, family, 집합 명사라고 얘기를 하고, 집합 명사, gold, 물질 명사라고 얘기를 하고, happiness는 추상명사, 코리아는 고유명사. 그래서 명사의 종류에는 총 5가지가 있고, 그것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명사는 뭐다? 문장에서의 주어, 목적어, 보어의 동격의 기능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예문을 통해서 보시면 Peter is interested in ancient history. 피터는 흥미를 느끼고 있대요. 어디에? ancient history, 고대 역사에, 즉 고대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따라서 이때 피터는 문장에서 주어가 되었고요. 이때 history는 명사로서 in이라는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었죠. Peter is interested in ancient history. 2번이에요. 자, 2번. student has, 학생들은요, 가지고 있대요. neither A nor B 형태로 양자 부정인 A도 아니고 B도 아닌, 그래서 이 neither A nor B를 우리는 양자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student, 학생들은요, 펜도, 종이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이 되죠. 이때 student는 명사로서 문장에서 주어가 되었고, 펜과 페이퍼는 보통 명사로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네요. 학생들은 펜도, 종이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요. 자, 3번이에요. 3번은 우리는 대명사라고 하는 품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자, 대명사는 뭐냐면 대명사는 말 그대로 대신한다 그래요.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pronoun이라고 씁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역할은 뭐하고 똑같아요? 주어, 명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동격의 기능을 합니다. 그 명사는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우리 인칭대명사라고 하는 I, my, me. 인칭대명사의 격변하죠. 나는, 나의, 나를. 그러면서 myself, 내 자신, 제기대명사, mine, 나의 것이라는 소유대명사. 이렇게 같이. 그 다음에 의문대명사의 who 또는 what 이런 것들이 의문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지시대명사도 있죠. this, 이것, that, 저것.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인칭대명사, I, my, me, your, who, 의문대명사, this, that처럼 지시대명사 등등이 있습니다.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알아보아야겠지요. 3번이에요. Bob speak English well. 밥은요, 영어를 잘한대요. 그렇죠? She has good pronunciation. 그는 그래요. 그래서 이때 밥을 대신하면 문장에서 주어가 되는 인칭 대명사가 됐죠.
그래서 그는 좋은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에요. I wonder. 나는 궁금하대요. What this is. 이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그래요. 이때 what이 의문 대명사로서 간접 의문문을 이끌며 동사의 목적어가 되었죠. 동사의 목적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이야 this is까지가 wonder라는 동사의 목적절을 이루고 있다 그래요. 자, 5번과 6번이에요. 자, 5번과 6번은 동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동사. 자, 동사는 동사예요. 동사. 영어로는 verb라고 쓰고요. verb. 줄여서 v라고 쓰네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서술 동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동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동사는 우리가 주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뭐뭐이다.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뭐뭐 한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다로 끝나는 말이 동사가 되면서 크게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로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다, go, 그 다음에 grow, 성장하다, want, 원하다, give, 주다, keep, 유지하다, make, 만들다 등이 우리는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또 알아보면 7번이에요. 6번. When I open the window, 내가 창문을 열었을 때, the bird flew into the room. 그 새가 날아 들어왔대요. into the room, 방 안으로. 그래서 open이라는 동사가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lew가 주어인 a bird의 동작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열었을 때 when I opened the window, 새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날아 들어왔어. A bird flew into the room. 6번. This math problem looks very easy. 이 수학 문제가요, 보인대요. looks very easy. 매우 쉬워 보인다. 이때 look 같은 경우가 뭐뭐 한데 보인다라는 뜻에서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고요. 보통 우리가 동사를 구분할 때 자동사, 타동사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얘는 자동사가 되고요. 이때 opened와 flow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죠. 보통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대부분 타동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 가서 할 거고요. 그래서 this math problem looks very easy. 이 수학 문제는 매우 쉬워 보여. 자, 7번하고 8번은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형용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는 뭘까요? 형용사는 영어로 adjective라고 쓰고 우리는 줄여서 adg라고 쓰죠.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명사를 수식해줘요. 한정적 기능이라고 하죠. 명사 수식. 명사 수식. 그 다음에 서술적 기능 한다 그래요. 이건 보어의 상태 설명이에요. 보어의 상태 설명.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서술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또는 성질, 모양 등을 나타내는 말이 형용사예요. 그래서 보통 니은 받침으로 끝나죠.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이라는 뜻의 good 그러죠. 좋은. 그 다음에 긴이라는 뜻의 long. 그 다음에 아름다운이라는 뜻의 beautiful. asleep 졸리운이라는 뜻의 asleep. 비가 오는 rainy. 얘네들이 전부 다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형용사는 문장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한다면 7번이에요. Linda like wearing. 린다는 좋아한대요. 입는 것을. 뭘 입는데요? clothes, 옷을 입는데요. 근데 옷은 옷인데 무슨 옷이에요? 예쁜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fancy는 clothes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한정 기능으로 쓰인 거죠. 명사를 수식했습니다. 한정적 기능. 8번이에요. The sky grew. 뭐뭇이 되었대요. 딱 그 어두운 상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주어인 the sky의 상태가 어두운 상태가 되었어요. As the storm approached. 그 스톰이 뭐 했을 때? 다가왔을 때. 폭풍이 다가왔을 때 하늘은 어두워졌다. 그래요. 이때 다크는 형용사로서 무슨 기능을 하고 있어요? 주격보어죠. 주어의 보충을 설명해주는 주격보어로서 서술적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형용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딱 명사 수식의 한정, 보어의 상태 설명의 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번이에요. 9번, 10번은 부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부사예요. 부사는 adverb라고 해요. 영어로 adverb라고 얘기를 하면서 줄여서 우리는 adv라고 쓰죠. 대표적인 수식어구예요. modifier, 수식어구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부사는 보통 이시리게로 끝나요. 뭐뭐이, 뭐뭐히, 뭐뭐리, 뭐뭐게로 끝나는 게 부사죠. 그러면서 뭘 나타내요? 장소나 시간이나 정도나 방법 등을 나타내는 게 부사예요. 예를 들어보면 very, 매우라는 뜻의 very, 그 다음에 다시 again, here, 여기에 라는 뜻의 here, 항상이라는 뜻의 always, 이런 것들이 다 부사가 되는 거겠죠. 행복하게, happily, 얘네들이 다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사는 adverb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적인 수식어구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문을 통해서 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보면 되겠죠. 9번. I closed the door quietly. 나는 닫았대요. The door, 문을 어떻게 닫았대요? 동사로 수식해주고 있네요. 조용하게 닫았어. Because 왜냐하면 she was still sleeping. 그녀가 여전히 자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quietly라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10번이에요. He is almost always late for school. 그는요, 거의, always, 항상 늦어요. for school, 학교에, 그래요. 그는 거의 항상 언제나 학교에 지각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사예요. 이런 것들이 부사. 11번하고 12번은요, 우리는 전치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전치사.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전치사요. 앞전자고요. 위치할 치자고요. 품사를 나타내는 품사죠. 그래서 영어로 풀이, 그럼 얘가 앞에라는 뜻의 포지션, 위치, 그래서 프리포지션이라고 쓰고 우리는 줄여서 FREP라고 약자로 쓰죠. 전치사는 혼자서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치사가 나오면 그 뒤에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 형태로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 이때 이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를 우리는 전치사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뭐뭐 안에라는 뜻의 in, 뭐뭇을 위해라는 뜻의 for, 뭐뭇으로 라는 뜻의 to, 뭐뭐와 함께 with, 뭐뭇을 통해 through 등등이 우리는 전치사라고 하죠. 그래서 전치사는 전치사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인 명사와 함께 쓰여서 우리는 전치사구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문 통해서 또 다시 봐야겠죠. 11번 The plane is above the cloud. 그 비행기가 있답니다. 어디에 있대요? above the cloud. 구름 위에 있다. 그랬죠. 뭐뭐 위에 있다. 그래서 전치사가 되겠고 12번이에요. Hardly does the mail arrive before는 정오가 되기 전에 그랬어요. 우편물이 거의 도착하지 않는다. 자, 1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도치가 됐어요. 의문문 어순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문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도치라고 얘기를 하고, 도치는 추후 뒤에 가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번하고 14번은요, 접속사라고 하는 거죠. 접속사. 접속사예요. 자, 접속사는 우리는 접속사, 컨정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접속사. 그래서 얘는 컨정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줄여서 CONG까지 쓰는 거죠. 대표적인 연결사예요. 연결사. connective. 대표적인 연결사. 이 연결사에는 전치사도 들어가죠. 그래서 접속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세모를 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접속사가 잡히면, 컨정션이 잡히면 중요한 게 A와 B의 관계를 잡는 거예요. A와 B의 관계를 잡는다. 그래서 이 관계 설정에 따라서 대등한 관계다 그러면 우리는 등이 접속사라고 부르고요. 종속 관계다. 종으로서 속한 관계, 종속 관계다 그러면 우리는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죠. 여하튼 간에 접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이다? A와 B의 관계 설정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3번이에요. 자, 13번. The professor and the student agree on that point. The professor, 교수님과 학생들은요, 동의했대요. 어디에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였다. 그렇죠? 따라서 이때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the professor라는 주어와 the student라는 주어를 대등하게 연결한 거죠. 그래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자, 14번이에요. We postpone our trip. 우리는 연기하였다. 무엇을? Our trip. 우리의 여행을요. Because 왜냐하면 the weather was bad.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because 이하가 앞에 있는 우리가 트립을 연기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이유의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종속 접속사. 그래서 여기에서는 we postpone our trip이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the weather was bad가 B가 되면서 A와 B의 종속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15번은 interjection, 감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탄사 그래요. 감탄사. 그래서 영어로는 interjection.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말로써 보통 예를 들어서 오, 그 다음에 와우 이런 것들, 브라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라보. 15번에는 what a lovely girl. 그래서 정말 사랑스러운 소녀군요 라고 하면서 감탄문이죠. 이런 감탄문.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오 또는 와우, 브라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from word through chunk to a sentence예요. 이때 chunk라는 말은 하나의 의미 단어를 나타내죠. chunk 하나의 의미 단어. 그래서 단어로부터 chunk를 통해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통하여 말로부터 문장까지 즉 영작하라는 거예요. 라이팅 하라고 하는 거죠. 라이팅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요. 나는 주어겠죠. 언제나 일을 양치질을 한다예요. 그렇죠. 한다 양치질. 언제? 식사 후에 그래요. 그러면 주어가 I겠네요. I. 자, 동사 언제나 한다예요. 따라서 always 언제나 한다. always brush. 무엇을 한다? 동사죠. 양치질을 my teeth 내 치아를 닦는다. 언제? 식사 후에. after a meal. 1번이고요. 2번이에요. 이 수학 문제는 주어죠. 보인다. 어떻게 보인대요? 쉬운 상태로 보이죠.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죠. 그것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 수학 문제는 쉬워 보인대요. This math problem. 이 수학 문제는 보이면
어떻게 보인다요? looks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easy, 쉬워 보인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대요. I am sure.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한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I can do it. 그것도 어떻게? easily, 쉽게. This math problem looks easy. I'm sure. 나는 확신해요. I can do it easily. 내가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3번이죠. 그 사람의 충고를 따라라. 따라라. 명령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명령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죠 이거? 명령문에 오어죠.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오어를 쓰면 되겠네요. 오어 플러스 주어 동사 구문이네요. 따라서 따라라. follow. 뭘 따라라? 그 사람의 충고, 그의 충고. his advice. 우와,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누가? 너가. You will be sorry. 유감이라 느낄 거예요. 언제? later.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하면서 문제가 끝나죠. Follow his advice. 9월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be sorry later. 추후에 너는 후회할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팔품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품사예요. 명사, 대명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문장의 성분,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명사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의 동격의 기능을 하는 거고요. 대명사는 명사하고 똑같고 동사는 무슨 역할을 해요? 동사의 기능을 하고요. 형용사는 대표적인 수식어구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한정적 기능을 하고 보어일 때는 상태 설명을 하죠. 형용사일 때는. 부사는 대표적인 수식어구이고요. 부사는. 접속사와 전치사와 접속사는 뭐이다? 우리가 커넥티브, 연결사라고 하는 부분이죠. 연결사라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품사와 문장의 성분의 관계를 혼동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닛 2 품사의 전용 및 내용어, 기능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